마음은 항상 혼란의 한가운데 있다. 그대는 혼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면 지성이 그대 안에서 자란다. 만약 그대가 그것의 지배 아래 놓인다면 그대가 갖고 있던 지성마저도 사라진다. 어록을 보자. 만일 누군가가 깨달음에 이르고자 결심했다면 그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달마는 말한다.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다른 모든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마음에 깨어 있는 것이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다. 그 지켜봄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어느새 자신이 마음을 넘어서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서서히 그 거리가 멀어진다. 그대의 지켜봄은 태양이 눈부신 봉우리에 이르고 그대의 마음은 저 멀리 어두운 골짜기에 남아 있다. 아직 그대는 그것의 메아리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제자가 또 달마에게 물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 모든 방법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달마는 말한다. 마음은 모든 것이 자라나는 뿌리이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것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그 나무의 모든 열매와 꽃들, 모든 가지와 잎들이 뿌리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그 뿌리에 거름을 주면 나무는 크게 자란다. 만일 그대가 그 뿌리를 자른다면 그 나무는 죽는다.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헛된 것이다. 모든 선과 악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 달마가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이것이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이해라는 말은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말이다. 그것은 서양의 심리학이 지금 세상의 모든 심리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오늘날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심리학은 서양의 심리학이다. 서양의 심리학은 분석에 의해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노력이다. 그것은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 한 층을 벗겨내면 또 다른 층이 나온다. 좀 더 신선한 층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가 그것을 벗겨내면 또 다른 층이 거기에 있다. 사람들은 15년간 계속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다. 그래도 그 정신분석은 끝을 맺지 못한다. 정신분석이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아직까지 단 한 사람의 경우도 완벽하게 정신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마음은 결코 완전히 분석될 수 없다. 그대가 그것을 분석하는 순간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마음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법이 없다. 그대는 매주 두세 번씩 정신분석을 행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마음은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상상, 더 많은 꿈들을 만들어낸다. 그대는 결코 그 끝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에 대한 그대의 이해는 매우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은 분석을 믿지 않는다. 동양은 깨어있음을 믿는다. 이 두 가지 방식이 갖는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로,
분석의 경우에는 그대는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의존을 만들어낸다. 일종의 중독에 가까운 상태이다. 한번 정신분석을 받아본 사람은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힘들다. 정신분석을 받을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짐이 덜어지고 약간 긴장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마음은 또다시 긴장을 끌어모을 것이다. 그 뿌리가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단지 잎만을 잘라낸 것이다. 잎 하나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라. 그대가 잘라낸 그 자리에서 새 장의 잎이 나온다. 나무는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대는 그 나무를 없앨 수 없다. 그것 역시 살아있는 존재다. 그것은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것의 잎들을 잘라낸다고 해서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만약 어떤 나무가 무성한 잎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그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잎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정신분석에 있어서 그대는 다른 누군가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대는 마치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그것에 중독된다. 그대는 한 정신 분석이에게 지치면 다른 정신 분석이에게로 옮겨간다. 그것은 마치 한 가지 마약의 면역성이 생기면 더 강하고 위험한 또 다른 마약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 정신분석이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그 분야에서 일해왔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는 상태로 이끌지 못했다. 정신분석은 완전히 실패했다. 깨어 있음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 안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새로운 힘의 일어남이다. 그리고 그대는 마음을 분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작업이다. 그대는 어떤 분석도 없이, 어떤 판단이나 평가나 비난도 없이 그저 마음을 지켜본다. 마치 그것들이 그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켜볼 뿐이다. 그대는 따로 떨어져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따로 떨어짐이 기적을 일으킨다. 마음은 하나의 기생충이다. 그것은 그대의 피를 먹고 살고 그대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대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간다. 그대는 그것의 뿌리에 걸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분석의 전 과정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그대는 뿌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걸음을 주면서 잎사 기만을 따내고 있을 뿐이다. 그 잎들은 갈수록 더욱 무성해질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미치는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 그들은 세상의 어떤 직업 종사자보다 자살률이 4배나 더 높다. 이것이 정신분석이들의 상황이라면 그들의 환자들은 어떠하겠는가? 그 환자들은 완전히 엉뚱한 사람에게 걸린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정신분석이들의 손안에 들어 있다. 신비가들에 의해 제시된 동양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존엄성을 돌려준다.
그에게 자존심을 돌려주고 그를 깨어 있게 한다. 그대는 숨겨진 깨어 있음의 원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 자신의 마음에 대해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대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마음에 대해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된다. 그리고 그대가 떨어져 있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뿌리에 걸음을 주지 않게 된다. 마음은 머지않아 시들 것이다. 어떤 분석도 필요 없이. 달마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깨어 있음이야말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파상으로 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한번 그대가 마음을 넘어서는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대는 이르바나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마음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헛된 것이다. 그것은 순전한 시간 낭비이고 인생과 에너지의 낭비이다. 깨어 있음은 그대 자신의 힘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힘에 의지할 때 크나큰 자유와 권위와 완전 무결함이 밀려온다. 마음은 뿌리로부터 잘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머지않아 그것은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점령했던 그 공간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것은 순수한 공간이다. 그것이 그대의 진정하고 진실한 존재이다.